네, 안녕하세요. 토트쌤입니다. 오늘은 그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그 2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까르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그 소개해 드린 지가 보니까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뭐 저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시간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건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파악하고 싶어서 저도 다시 이 책을 한번 꺼내봤고, 지난번 시간에 이전 영상에서는 제가 그 1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2부, 파트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시간이 없는 세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래,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이 뭔지 그 본질을 하기 위해서 일반 상대론과 그 다음에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한 셈이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이 저자가 전공하고 있는 그 루프 양자 중력 이론, 그 루프 퀀텀 그래비티 시어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그것이 설명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이론이 가지는 어떤 한계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또 시간의 여행을 한번 떠나보실 준비를 하시고 한번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 책이 다루는 어떤 그 순서에 따라서 한번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요. 사물이 아닌 어떤 그 사건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그 제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수많은 어떤 사건들의 그 네트워크라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을 생각하기 앞서서 우선 이 세상을 이제 사건들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럼 이제 사건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건이 아닌 건 이제 사물이 될 텐데, 예를 들어 사물의 전형적인 예로서 이제 그 돌을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돌은 시간이 지나도 그 형체가 유지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그 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의 그 사물의 전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입맞춤 같은 건 하나의 어떤 그 사건이죠. 두 사람이 만나서 입을 맞추고 또 이제 헤어지고 또 그런 그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간 역시 이런 그 사건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점은 그 기존에 앞서 이제 그 변화로서 이제 세상을 이해한다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관점을 유지하는 건데, 그런데 이 여기에 반해서 이 저자는 이제 플라톤과 이제 케플러의 오류를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플라톤은 하나의 그 이데아 사상을 가지고 그 물질을 사물을 이제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쓴 그 티마이오스라는 그 책에 보시면은 그 정다면체를 가지고 모든 사물의 그 성질을 이해하려는 그런 그 시도가 있었고요. 이건 우리가 그 사원소설이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사원소설을 이제 연장한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제 케플러 역시 이런 그 정다면체 구조에서 행성의 운동을 기술하려고 했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뉴턴 역학이 그 나옴으로써 완전히 이 방식은 이제 오류라는 게 이제 밝혀졌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F는 ma라는 그 시계에서 그 행성의 운동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런 이러한 그 뉴턴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양자역학도 그렇고 이제 맥스웰 방정식도 그렇지만 시간이라는 변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물이 아니라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사건이 바뀌게 되는가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표현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세상은 어떤 이런 그 사건들, 근데 이 사건들이 아주 미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우리가 양자 사건이라고 하고, 이 양자 사건들의 하나의 방대하고 무질서한 그 그물이다. 이 그물이라는 게 이제 하나의 그 웹과 같은 거죠. 웹. 그러니까 네트워크라고 보셔도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세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플라톤의 오류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건 사실 오류라기보다 이 저자가 주장하는 이런 그 루프 퀀텀 그래비티 이론에서도
뒤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스핀 네트워크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의 동일하게 어떤 그 삼각형으로 이 공간을 기술하는 그런 또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오류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일맥상통하는 얘기다라고 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 플라톤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이데아 사상을 주로 주창을 했죠. 그래서 어떤 아이디어란 어떤 세계가 있고 우리가 보는 것은 그거의 이제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란 그 세상을 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그 정오면체, 그 다면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다면체로 어떤 이런 물질의 성질을 이제 이해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정다면체를 보시면은 이제 신기할 정도로 5개의 형태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정사면체가 있고 육면체, 그 다음에 팔면체, 그 다음에 여기 12면체, 그 다음에 정 20면체, 이렇게 5가지 경우밖에 없습니다. 요건 이제 5개밖에 없다고 또 그 피타고라스가 증명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하나의 그 원소가 대응된다고 보는데 삼각형 사면체는 이제 불이고 조금 이제 비슷하죠. 그 다음에 흙은 이 정육면체, 즉 사각형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공기도 역시 삼각형의 면으로 이루어진 이 정팔면체, 그 다음에 물은 그 역시 삼각형으로 이루어졌지만 20면체를 이루고, 이 하늘 우주는 12면체의 이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물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과 또 이제 공기로도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 수소와 산소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삼라만상을 일부분이라도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은 물론 사실은 그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현재 어떤 물리학은 이제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그 화학 반응 자체가 있던 그 외곽 전자들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맥 상통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또 이 저자는 이 문법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언어의 문법이 이제 이런 시간을 기술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흡사 이제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사피어 워프의 그 가설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세상은 그 우리의 자연은 우리의 어떤 그 언어의 그 넓이에, 언어에 대해서 이제 지배당한다라는 그런 가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했다, 혹은 뭘 하고 있다, 혹은 뭘 할 것이다라는 이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바로 이 그 실제 그 자연을 우리가 바로 똑바르게 이제 인식하기 힘들게 하는 하나의 그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재만이 실재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그 현재주의, 프레젠티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즉, 과거나 미래는 하나의 허상이고 현재만이 이제 실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와 반대로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것도 흐르지 않고 우리는 단지 이제 현재에 있지만 이미 그 과거와 미래는 결정되어 있고 하나의 그 미래로 가는 하나의 한 순간에 있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이론도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블록 우주, 블록 유니버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이론이냐 하면은 예를 들어 하나의 그 우주를 우리가 뭐 XY 차원에서 그리고, 공간을 XY 차원에서 그리고, 시간을 이제 이런 그 T의 차원을 뭐 다른 하나의 그 축으로 보면은, 과거의 우주가 현재에서 이제 미래로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서 이제 미래로 가는 하나의 어떤 우주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고, 그렇긴 하지만 이미 과거나 미래는 이제 다 결정되어 있다라는 어떤 그 결정론적인 그 관점을 가지는 그런 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 필름을 보시면은 영화의 어떤 모든 씬이 전부 다 촬영되어 있지만 우리는 현재를 보고 있는 거고 과거와 미래의 씬도 이미 그 필름 안에 이제 다 들어있다.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저자, 즉 루프 양자 이론은 그 두 관점에 대해서는 이제 또 조금 다른 입장을 취하는데, 어떤 입장이냐면은 이런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일시적인 어떤 시간 구조, 즉 현재에서 보는, 나의 시점에서 보는 시간 구조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허상은 아니다라는 거고, 실제 시간의 구조는 이런 블록 우주보다 훨씬 더 이제 복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실제하고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된 질문이고, 그래서 우리의 동사의 시제는 이런 그 자연을 알아가는 게 적합하지 않고, 또 이런 세계 시간 구조는 즉 어떤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이제 지역적인 그런 사건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지역적이라는 거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일반 특수상대론에 의하면은 이제 그 현재라는 게 바로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나와 예를 들어 한 100m 떨어진 사람의 현재는 다른 시공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은 지역적인 거고 또 복합적이다. 왜냐하면 이런 그 양자 요동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과거와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가 될 수도 있고 과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요동치고 있다라는 게 바로 우리가 그 지난 1부에서 배운 시간 구조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인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블록 우주에서는 사실 이제 모든 게 이제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거니까 과연 이런 그 결정론적인 그 우주론에서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앞으로 이제 생각해 볼 그런 문제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모든 게 이제 하나의 그 사건이라면은 그 사건들과 사건과의 어떤 관계가 중요할 텐데, 이런 관계가 이제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관계 동력학이라고 이제 붙인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세상을 설명할 때는 시간 변수가 이제 불필요하다. 굳이 집어넣을 필요가 없고, 어떤 사건이 어떤 사건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관계를 우리가 그 기술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달이 뜨고 그 지구를 우리가 뭐 그 달과 지구와의 관계에서 그 지구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기 때문에 달이 이렇게 뜨는 것 같이 보이고 지는 것 같이 보이니까 우리가 그 관계만 알면은 이 그 시간의 관계도 역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미시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그 사건들 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방정식이 힐러 디윗 방정식을 알려진 이런 그 양자 중력 방정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 중력 방정식은 그 양자역학과 그 일반 상대론을 이제 통합하면서 나온 그런 방정식인데요.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고, 그래서 이러한 그 세상의 동력학을 설명하는 간단한 구조의 어떤 방정식이 그 이런 그 사건들의 어떤 그물망을 얘기를 하고 있다. 즉 이 휠러 디윗 방정식에는 그 시간에 대한 변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슈레딩거 방정식 같으면 이제 시간에 대한 텀이 있죠. 즉 h 사이즈 해밀토니안하고 이제 웨이브 펑션을 연산을 해주면 이제 ih의 바에 라운드 t분의 이제 라운드 psi. 그래서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미분 형태의 식이 들어가는데, 이 휠러 디윗 방정식에는 그 시간에 대한 항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계만으로 이러한 그 시간의 변수의 역할을 이제 대신하는 거고요. 그럼 제가 일단 그 양자 중력 이론이 뭔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름에서부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양자역학과 이제 중력을 이제 통합하려는 그런 시도에서 나온 이론인데, 현재 그 우주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본 힘이 있죠. 즉 중력하고 전자기력, 그 다음에 강력, 양력 이렇게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힘을 매게 하는 그 입자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력은
광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강력은 이제 강한 상호작용력 글루온이 되고, 그 다음 양력은 위크 보존이라고 했죠. 위크 보존. 그래서 WZ 위크 보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 이런 그 중력을 매개하는 그래비톤이라고 하는 그런 중력 매개 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걸 이제 설명한 이론이 이제 표준 모형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표준 모형 이론을 이제 현재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우선 그 고전역학이 있고요. 크게 이제 물리학의 분야를 보면 고전역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고전역학이 있고 양자역학이 있죠. 양자역학, 퀀텀 메케닉스. 고전역학은 이제 거짓 세계를 다루는 거고,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로마그네티즘, 전자기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론이 있고, 여기 일반 상대론이 있습니다. 이제 특수 상대론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그 관성계에서 벌어지는, 즉 등속도로 운동하는 기중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상대론에서는 이제 가속도 운동을 하는 그런 기중계에서 벌어지는 그런 사건을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런 분야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뉴토니언 그래비티, 기존의 어떤 그 클래시컬한 중력 이론, 즉 그 중력의 힘이 R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그 비례 상수가 이제 만유력 상수 G로 주어지는 그런 뉴토니언 그래비티가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장방정식으로 기술되는 그런 상대론적인 또 중력 이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력은 그 아직까지 이 다른 세 가지 힘과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즉 전자기력, 양력, 강력은 이미 하나의 통합돼서 하나의 이론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중력은 그 통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합하는 과정에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나머지 어떤 그 세 힘이 통합되는 과정에 이제 퀀텀 필드 시어리, 양자 장론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양자 장론이라는 게 나왔고, 이 퀀텀 필드 시어리를 또 일반 상대론과 통합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걸 우리가 이제 퀀텀 그래비티, 즉 양자 중력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는 이 양자 중력 이론에 또 이제 끈 이론이 있고, 스트링 이론, 혹은 또 슈퍼 스트링, 촉근 이론, M 이론, 여러 가지 어떤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우주의 구성 요소가 이제 기본적으로 끈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하고, 차원도 뭐 3, 4차원이 아니라 10차원, 11차원의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론이 되는데, 여기에 또 반하게 루프 퀀텀 그래비티 이론이라고, 여기서 이제 저자가 주로 연구하고 있는 LQG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스트링 이론과는 다른 이론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즉 양자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이 크게는 이제 스트링 이론과 이 루프 퀀텀 그래비티 이론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이런 그 양자역학과 중력을 통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복잡한 이론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저자가 책에서는 상당히 이걸 이제 그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께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좀 자료도 조사를 하고 해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어렵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어떤 이론을 알 때, 제대로 이제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맛배기로 조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아까 힐러 듀잇 이론이라고 있었죠. 방정식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면요. 존 힐러라는 이분은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이론 물리학자인데, 이분의 제자가 이제 리차드 파인만도 있고, 킵선, 최근에 이제 블랙홀 연구로 이제 노벨상을 받은 그런 킵선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듀잇, 이분도 이제 굉장히 훌륭한 이제 학자인데, 이분이 이제 듀잇이 1967년에 쓴 그런 논문에 보면은 이 양자 중력 방정식을 이제 유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 3, 40페이지 되는 뭐 굉장히 복잡한 그런 페이퍼인데, 그래서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형태의 어떤 방정식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간에 대한 항이 없죠.
그래서 보통 해밀토니안하고 이제 푸사이 어떤 파동의 상태 벡터를 나타내는 이 푸사이가 결합되면은 여기 시간항이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시간항이 없습니다. 물론 해밀토니안 자체가 굉장히 이제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긴 하지만 시간에 대한 항이 없다는 게 이제 주의점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그 모멘텀에 대해서도 역시 이런 그 간단한 방정식 성립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이걸 0을 만족하는 공간을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는 리치 플랫 스페이스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의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하나의 해에 해당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스모로지컬 컨스턴트가 이제 필요가 없는, 우주 상수가 이제 필요가 없는 그런 공간에 대한 어떤 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런 양자 중력 방정식을 이 두 분이 이제 만들었다고 보면 되고, 그 방정식이 조금 이제 개량된 게 바로 이제 현재 LQG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LQG 이론을 조금 더 저자가 이제 저자가 얘기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런 루프 양자 중력은 시공간을 이제 양자화시켜서, 즉, 중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름 그대로 이제 루프 양자 중력이죠. 그리고 이런 장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우리는 예를 들어 전기장을 생각할 때, 즉 전하가 만들어내는 어떤 하나의 에너지라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죠. 그래서 전기장이 예를 들어 플러스 전하를 띤 물체가 있으면 사방으로 퍼져나간다, 빛의 속도로 사방으로 퍼져나간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런 소립자, 광자, 중력, 양자 와 같은 하나의 입자 형태다, 이런 장들이 그래서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낸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자체, 즉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도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은 하나의 입자들 간의 어떤 상호작용의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이따가 나중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호작용이라는 게 바로 이런 입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이런 시간이 이제 만들어진다. 그래서 시간의 최소 형태가 바로 이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또 양자역학적으로 어떤 확률을 다루기 때문에 확률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 양자의 네트워크를 이제 스핀 네트워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핀 네트워크를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스핀 네트워크에 있는 하나의 고리를 우리가 루프라고 얘기를 하고, 이 루프가 바로 이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 어떤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스핀 거품, 스핀 폼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런 스핀 네트워크들의 비연속적인 이제 점프를 우리가 스핀 거품이라고 부르고, 이런 네트워크 점프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인데, 큰 규모에서 보면은 일반 상대론에서 얘기하는 아주 매끄러운 시공간으로 기술될 수가 있지만, 또 작은 규모에서 보면은 양자역학적으로 확률적이고 이제 불연속적인 그런 시공간을 이제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루프 양자 중력 이론에 따르면은 이 공간이라는 게 마치 이런 포도송이가, 즉 중력 양자가 이렇게 분포된 하나의 그런 포도 다발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고요. 이런 공간을 우리가 미시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제 스핀 네트워크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스핀 네트워크가 뭐냐면은, 스핀은 말 그대로 어떤 입자가 이렇게 회전을 한다는 거죠. 회전하는 게 이제 스핀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스핀 양자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스핀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어떤 중력의 효과에 의해서 이게 시공간이 이제 휘어 있으면은 이 스핀의 방향이 이제 바뀌게 되는 그런 걸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중력 양자가 그 자전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그 스피널 기수라는 우리가 그 SU3 SO3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스핀의 어떤 그 엘지브라와 일치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 스핀 네트워크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예를 들어 이런 그 삼각형이 있을 때 요 스핀 네트워크들은 이런 그 하나의 그 삼각형들의 하나의 그 네트워크로 볼 수가 있고 각 꼭지점과 이런 노드가 바로 어떤 그 입자의 상태를 이제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형 크게는 이제 삼각형 조건, 즉 삼각형은 두 변의 합이 나머지 어떤 다른 변의 길이보다 이제 커야 되죠. 그리고 이 삼각형의 길이를 전부 다 더했을 때 그 세 변의 합이 짝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이 페르미온 그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이 이제 스핀 네트워크가 되고 이런 스핀 네트워크로 우리가 그 공간을 기술할 수 있다라는 게 그 LQG의 핵심적인 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로저 펜로즈가 이 사람이 왜 유명하냐면 올해 2020년 그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이고요. 여기 라인하르트 전저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아 게스 이 세 분이 올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여기 그 수상한 이유를 보시면은 for discovery of black hole formation 그 블랙홀이 형성되는 거기에 대한 어떤 general relativity 그러니까 어떤 일반 상대론을 이용해 가지고 블랙홀이 형성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밝혀냈다는 게 이제 주된 수상 이유고 이제 로저 펜로즈의 블랙홀 특이점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이 1965년에 이 이론을 이제 정립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LQG 이론으로 설명한 건 아니고 순전히 이제 일반 상대론을 가지고 이제 특이점 정리를 증명한 그런 내용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블랙홀의 어떤 그 이미지가 있죠. 우리 우주의 가운데 있는 블랙홀이라고 생각되는 요 점을 실제로 이제 관측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카를로 로벨리 역시 이 블랙홀에도 이제 관심이 많은데 그걸 하기 전에 이런 그 스핀 거품 아까 스핀 네트워크의 어떤 비연속적인 점프를 우리가 스핀 거품, 스핀 폼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그 불연속적인 양자 시공간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런 그 LQG 이론의 장점이 빅뱅 이전의 어떤 우주를 설명할 수가 있고, 뭐 완벽하게 설명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빅뱅 이전의 우주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블랙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사실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양자 중력 이론은 시간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 블랙홀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이제 마치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즈 펜로즈가 이제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을 이제 빅뱅 이전에 적용해서 우주가 이제 수축과 이제 팽창을 이제 거듭하는 하나의 그 순환적인 우주를 이루는 이런 순환 우주론을 이제 주장을 해뒀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그 루프 양자 중력 이론으로 우리가 시간이 없는 방정식을 풀었을 때 블랙홀에서의 어떤 그 상태도 기술할 수가 있고 또 책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블랙홀이 진화를 함에 따라서 어떤 순간에 이제 폭발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폭발하는 과정도 어떤 이런 그 시간이 격렬히 요동치고 여기 블랙홀 내부에서 이런 그 시공간이 지금 굉장히 충돌하고 있죠. 그래서 양자 중첩 단계를 거쳐서 이제 폭발하고 나서 다시 이제 안정적이 되는 그런 상황도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이 이제 시간축이고요. 이쪽이 시간축이고 지금 요건 하나의 그 민코프스키의 시공간을 나타내는 원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홀 내부에서는 사실 우리가 그 이벤트 허라이즌을 해가지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없지만 이런 양자 중력 이론을 써가지고 이런 블랙홀의 어떤 폭발 현상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책이 소개하는 그 2부 내용이 되고요. 그래서 크게 이런 양자 중력을 설명하는 두 가지 이론이 이제 스트링 이론과 즉 끈 이론과 이제 LQG 즉 루프 양자 중력 이론이 있는데, 끈 이론은 즉 하나의 어떤 우주를 봤을 때 우리가 즉 이게 하나의 우주라면은 사람이 있죠. 여기서는 모든 게 이제 끈이라고 보는 거고, 이제 끈의 진동에 의해서 이 삼라만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쿼크라는 것도 사실 어떤 끈의 그 진동 모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탑 쿼크, 바텀 쿼크, 그 다음에 뭐 참 스트레인지 이런 형태의 1세대, 2세대, 3세대 쿼크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 LQG 이론에서는 이 시공간이 단지 하나의 그 네트워크이고, 그래서 이런 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아까 기본적인 어떤 삼각형에서 노드와 링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시공간이 이제 점점 발현되고 확장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은지는 사실 알 수가 없고요. 촉근 이론도 실험적으로 우리가 증명하기 굉장히 힘들고, 양자 중력, 루프 양자 중력 이론도 굉장히 이제 플랑크 상수 혹은 플랑크 시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고에너지의 어떤 영역이 필요합니다. 증명을 하려면. 그렇지만 동일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 우주를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LQG 이론이 말하는 건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이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관계가 모든 것을 결정짓고, 그 관계 자체가 하나의 그 시공간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어떤 주위의 타인과 또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관계가 연속적일 수가 있다면은 이건 마치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가 계속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우리와 어떤 그 신의 관계도 그 관계가 긴밀하고 또 상호작용이 있다면은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속되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이 이론이 복잡하다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하나의 그 반증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그 시간과 이 공간에 대해서 다루는 그 과학 서적을 좀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그런 양자 중력 이론뿐만 아니라 그 촉근 이론 혹은 M 이론, 끈 이론 같은 것도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주기적으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려운 내용 또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나은 컨텐츠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즐거운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